논어 78번째 시간으로 자한편 13장에서 15장까지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욕, 거, 구이, 러시니, 호괄, 루언을, 여지, 하리 있고, 자왈, 군자, 거지, 면, 하루, 지유리오. 일단 여기 면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이가 사는 곳에서 살려고 하셨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누추하니 어떻게 가시려 하십니까? 어떻게 거기 계시려고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산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요렇게 일단은 해석하는 것 같아요. 구이를 보통 이제 이라 그랬잖아요. 이 동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사는 땅인데 남쪽에 만족이 있는데 남쪽에 야만인들이 사는 데가 있는데 그들은 난폭해요. 초나라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난폭함으로 그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묘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동쪽의 오랑캐들은 이제 구이가 9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9종족으로 굳이 뭐 딱 살펴보면 여러 많은 오랑캐들이 살았는데 이 오랑캐들은 남폭하고 사나운 오랑캐들과는 달리 순종적으로 풍속이 순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예의를 몰라 얘들이. 그래서 그냥 순박한 것에 살고 싶어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물은 거죠. 누하다. 누하다는 건 뭐 누추하다, 뭐 비루하다, 뭐 어떤 사람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의가 없는 문명화된 국가가 비문명화된 국가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월감에서 나온 경멸적인 표현을 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데를 야만인들이 산 데를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산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군자가 산다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주자나 보통 사람들은 이 군자를 공자로 본 거죠. 내가 거기 살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일을 제기한 학자들이 적지 않죠. 왜냐? 논어를 통틀어서 공자가 스스로를 군자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자의 평소의 언행이나 이걸 봐도 자기를 군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토를 다른 사람이 읽기를 군자 거지 한이로 읽습니다. 한이. 군자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아니 거기가 살았으니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군자는 누구인지를 이제 따지게 되죠. 이 한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 군자를 우리나라에 왔다면 기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은 기자가 거기에 사셔서 사람들을 다 교화시켰으니 무슨 누추함 같은 게 있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말이 돼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이에 살고 싶어 하는 거고 구이가 대부분이 조선을 가리키고 설사 이 군자가 이제 공자가 아니고 기자라고 가리켜도 기자조선.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지만 문화적 담론들의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예로부터 풍습이 좋다 뭐 이런 이쪽 우월감 비슷한 걸 갖는 게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주자와 다른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공야장에서 이 뗏목을 만들어서 이 바다에 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오랑캐를 언급한 부분이 여기 있어서 이 앞장에서는 오랑캐에 대한 이게 착잡한 감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엇갈리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장입니다. 자왈 오 자위 반노 연우 악정하야 아송각득 기소하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 악이 바로잡혀서 아와 송이 각자 자기 자리를 얻었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나라로 공자가 이 돌아온 시기가 69세 때예요. 완전히 이제 진짜 고향에 죽을 각오라고 이제 돌아오신 거죠. 돌아오셨는데 노나에 돌아온 거죠. 악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송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시를 이제 편찬을 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경 현존하는 시경의 이제 편차를 바로잡았다하고 이제 해석한 사람이 있고, 분명히 악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음악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음악의 성률, 음악의 리듬을 제대로 잡았다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해석이 두 개 엇갈린다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아가 원래는 이제 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악이 무슨 말? 아는 뭐냐? 정천하, 세상을 올바르게 잡는다 해서 이 아라는 말이 나왔고, 이 송은 용,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무용이죠, 무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송이라는 말이 송하고 용하고 이제 통하는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송이라는 건 조성 공직 제사 할 때 바치는 이 의례 행사인데, 여기에 반드시 춤이 들어갔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아송이라는 거는 그 조정에서 쓰는 공식 제사가 있고 의례가 있고 연회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 제사건 의례건 연회건 간에 요때 행사에 맞게 쓰는 음악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음악을 그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바로잡았다라고 보는 설명이 있는데, 아마 악정이라는 말에 기대해 보면 그 말이 아마 그 이치에다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 그 악사지 시에 관저의 마지막 장이 양양호 영의제라 하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음악적 성질이 더 두드러진다고 보는 게 아마 더 수월한 해석일 듯 싶습니다. 15장입니다. 자왈 출즉 사공경하고 입즉 사부영하며 상사 불감불면하며 불위주곤이 하유어하제리오. 그 이 장은 일단 해석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서는 공경을 섬기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영을 섬기며 상사를 당했을 때는 잘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곤이죠. 주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 것이 어찌 나한테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수리편에 앞에 그 수리 7편에 이제 공자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무기지지하며 묵묵히 기억하고 학이부렴하며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시직내지 않으며 회인불권, 사람을 가리키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 하유어하제리오. 똑같은 말이죠. 하유어하제. 나한테 무슨 그런 게 있겠느냐. 주자는 이 말을 모두 다 겸사로 해석을 했어요. 겸사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보면 불의주곤에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분명히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걸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뜻이 돼서 이건 조금 겸사로 보기보다는 이 하유가 보통 이제 한한지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으로 보는 게 문맥도 수월하고 공자가 하는 말이 선비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출즉, 입즉, 상사, 불이주거는 선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 일상적인 행동이니까 굳이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얘기한 거니까 겸사를 보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진술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곤자를 난자로 새겼잖아요. 어지러울 난자, 죽어, 술에 이제 속된 말은 이제 곤죽이 되는 건데, 그 향당편에 가면
유주무량이나 유주무량, 공자가 술을 굉장히 많이 잘 드신 것 같은데 술에 있어서는 무량, 양이 끝이 없었는데 불금난이라 그랬거든요. 술에 아무리 취해도 이제 난리를 치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그때 술하고 이 난이 나왔기 때문에 곤도 같은 의미에서 이제 난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글이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해석은 아마 그 밖에 다니실 때 노나라 했을 때 내가 이랬지라고 회상한 글로 이제 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사 불감 불면 불이 주건 이거는 해석과 전혀 무리가 없어요. 어디든 뭐 이거 늘상 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출죽 사공경하고 입즉 사부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 경이란 말을 썼잖아요. A에서 네 가지 A, B, C 네 가지 일인데 이 경이란 말이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경이란 말 공자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공경이란 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게 처음에 나오는데 경이란 말의 원래 뜻은 공주의 남편이었죠. 그러니까 실직은 없고 명예만 주어서 경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실직으로 이제 그 되면서 일반적인 공경대부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됐잖아요. 춘추 시대만 해도 경이란 말이 공주의 남편으로 살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경할 때 특히 경은 궁중에서 쓰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공자가 궁중에 출입한 적이 있었나라고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 벼슬을 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지금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벼슬을 한 건 틀림없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임금을 대면할 수 있는 고위관직을 했느냐는 사람들이 이제 꼬리표를 계속 붙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공경이란 말이 조금 공자가 공경을 모실 정도로 일을 했나, 좀 그들은 상대할 정도 일을 했나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B도 문제예요. 집안에서는 부형을 섬긴다 그랬는데 공자의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 맹피가 있었긴 했지만 아마 따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좀 공자가 자기 정기적 사실에 비춰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한 것 측은 조금 말이 이렇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뭐 태자가 자공에게 묻잖아요. 부자는 성인이신가? 왜 이렇게 단응하신가? 그랬더니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려서 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벼슬한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의 기억이 천했던 기억을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사실 진술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또 다른 제자가 선생님께서 오 불시 고예라. 나는 조정에서 쓰이질 않았기 때문에 다재다능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인용까지 했거든요. 그럼 공자가 과연 벼슬을 어디까지 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정기적인 사실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아마 선비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15장을 공자가 사실 진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후대에 제자들이 사실로서의 공자를 묘사한 게 아니라 재구성한 공자를 말한 게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볼 만한 얘기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머릿속의 공자상은 제자들에 의해서 재구성된 공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어나 텍스트가 생각보다 균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7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